안녕하세요.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찾아 떠나봅시다. 출발. 세계에서 금관과 금동관이 가장 많은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금관과 금동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왕이 되어야 금관 또는 금동관을 쓸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럼 화하족들은 왕관 또는 금관 등이 있을까요? 오르도스 내몽골 북쪽에서 발견된 금관이 있습니다. 두 개의 금관이 존재하며 첫 번째로는 훈족의 묘지에서 발견된 독수리 모양 금관이라고 합니다. 발견 지역은 어얼도스시 항진기라는 초원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곳 동남쪽으로 가면 4000년 전 유적이 있는 곳입니다. 상나라 때는 이곳에 사람이 많이 살았었나 봅니다. 두 번째로는 내몽골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 한나라 보석이 박힌 금관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내몽골 쪽에서 왔다고 하니 북쪽 위 초원에서 발견된 듯합니다. 화하족들의 말하는 금관은 몇 가지가 있으나 명나라 때의 왕관이고 청나라 때 왕관입니다. 저렇게 넓은 땅에서 왕관, 즉 금관이 발견이 안 되었다는 게 이상합니다. 만약에 도굴꾼이 도굴을 해서 금관을 발굴했다고 하면 그 도굴꾼은 그것을 그대로 암시장에 팔았을까요? 아니면 금으로 녹여서 팔았을까요? 지금 현재 금값 시세입니다. 순금 3.75g을 팔 때 33만 4천원입니다. 보통 금관의 무게가 350g에서 1.2kg까지 있습니다. 평균 잡아 700g이라고 생각한다고 치고 금관은 보통 순금에 가깝지만 조금 떨어진다고 계산을 하면 3.75g에 30만원 계산을 하겠습니다. 700 나누기 3.75를 하면 186.666 나옵니다. 30만원 곱하기 186.666을 하면 5,599만 9,800원 나옵니다. 도굴꾼의 선택이긴 하겠지만 녹여서 팔았을 가능성과 암시장에 팔았을 가능성, 어디에다가 팔아야 이득이 더 남고 증거도 없앨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는 금관과 금동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지고 없는 금관과 금동관도 있다고 보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수많은 고대 무덤이 일본인들의 손에 의해서 도굴된 유물들이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겁니다. 그 중에 수십 개의 금관과 금동관, 금으로 만든 유물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도굴꾼에 의해 도굴당해서 없어진 유물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풀어가야 할 숙제는 아직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백제의 수도라고 배우고 있는 곳을 지금의 서울을 위례 성으로 배우고 있고 충청남도 공주시를 웅진, 충청남도 부여군을 사비성으로 배워왔습니다. 전라남도 익산시에 있는 왕궁리를 가시면 왕궁리 5층 석탑이 있고 백제 왕궁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석벽으로 성벽을 쌓은 흔적이 있습니다. 둘레가 약 1.4km 나옵니다. 이 정도 크기의 성이면 궁전 정도의 크기입니다. 국가의 궁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곳 왕궁리 유적지에서 서북쪽으로 2km 가면 쌍릉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기에 이미 도굴을 당해서 남아있는 게 나무상자 안에 있는 뼈 조각들이라고 합니다. 뼈들은 많이 훼손되고 썩어서 조각 맞추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뼈의 길이를 통해 추정한 키는 161cm에서 최대 170.1cm로 당시 성인 남성의 평균 키를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뼈에서 탄소가 남아있는 뼈를 미국에 보내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결과 뼈 주인이 사망한 것은 서기 620년에서 659년 사이로 나왔다고 합니다. 무왕이 사망한 시기는 서기 641년이므로 무왕의 뼈에 가깝다고 해서 이곳 쌍릉이 무왕릉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비성이 이곳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사비성은 부여군에 위치한 곳으로서 수많은 유물이 나온 곳입니다. 사비성의 한자를 보시겠습니다. 물이름 사의 한자와 강이름 비의 한자입니다. 4개의 강이 흐르는 곳, 사비성입니다. 익산시 왕궁리에는 강이 없습니다. 부여군에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4개의 강이 있어야 하는 곳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비성의 이름하고 맞지 않는 지역입니다. 산동성, 제녕시, 옛날 이름 제주입니다. 사수현이 있습니다. 4개의 강이 있는 곳, 사비성. 왕궁리 유적에서 발견된 기와입니다. 왕궁사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수부라고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부라는 글자는 우두머리의 관청이라고 해석하면 되지만 무언가 이상합니다. 학자들은 국가의 수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국의 제후국이었던 왕궁터가 있던 자리이거나 유주자사 같은 관리인이 있던 관청이 아닐까 합니다. 왕궁이었던 이곳에 신라의 절이 세워지고 9층 목탑이 들어섰다고 합니다. 9층 목탑터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왕건 고리 시기에 들어서서 목탑은 없어지고 5층 석탑이 세워지고 이곳의 이름은 왕궁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유물 중에 유리구슬이 있다고 합니다. 유리구슬의 원산지는 인도네시아 수도가 있는 자와섬이라고 합니다. 아랍국들과 교역을 한 신라입니다. 아랍국들은 인도네시아 섬들을 신라라고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이드리시 지도를 보시면 신라를 섬으로 표시한 곳이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무령왕릉이 공주에서 발견되어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만 가지의 유물이 발굴되었고 왕의 무덤이라는 지석도 발굴되어 세상에 하나뿐인 왕의 지석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관이 없습니다. 금관이나 금동관이 없습니다. 도굴되지 않은 무덤에서는 왕관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한반도에는 유난히 금관이나 금동관이 많이 발굴되었었습니다. 금관이 발견된 곳은 지금의 경주의 무덤군에서 발굴되어 황금의 나라라는 명칭을 받았습니다. 금동관은 기성학계가 말하는 신라 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굴되었습니다. 서산 부장리 5호분에서 발굴되었고 천안 용원리 9호분에서도 발굴되었습니다. 공주 수촌리 1호분과 4호분에서 금동관이 발굴되었고 익산 앞점리에서도 1호분에서도 발굴됩니다. 나주 친촌리 9호분에서 발굴되고 가야곡들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 합천 옥전 23호분에서도 금동관이 발굴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해바다인 고흥 길두리 안동고분에서 발굴되었습니다. 금관은 경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경주의 지역에는 동신라의 수장이 있고 그 외 지역에서는 그 지역을 관리하는 수장들이 각각 존재했다고 보입니다. 동신라의 관리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한반도 고무덤군에서 중국식 도자기가 출토되었다고 합니다. 공주 수촌리 고분군에서 흑유계 수호가 발굴되었고 공주 송산리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중국식 자기라고 합니다. 원주 법천리에서 출토된 양 모양의 자기라고 하는데 중국 남경에서 출토된 자기랑 거의 같다고 합니다. 서울의 풍남토성과 몽촌토성에서 발굴된 유공광구소호라고 서진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천안 용원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중국식 도자기라고 합니다. 경기도 하남 고분군에서 발굴된 호랑이 머리 상이 달린 1600년 전 중국제 청자 항아리라고 합니다. 이 6가지의 유물들은 강소성 강남 아래에서 발굴된 유물과 비슷하거나 같다고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곳에서 많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서신라, 동신라, 책보고님의 영상에서 나온 내용이 저희 뇌를 자극하였습니다. 강소성 남쪽 태호를 보시면 반달 같은 모양입니다. 달 모양의 표현한 곳에 있는 성, 월성입니다. 태호 오른쪽에는 아직도 월성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출토된 도자기들이 한반도에서도 발견되었고 한반도와 이 지역은 하나의 신라였다고 보입니다. 언제부터 신라는 신라라는 국호를 사용했을까요? 미추 이사금 서기 262년부터 김씨가 왕을 이어받았다고 합니다. 기림 이사금 307년에 나라 이름을 다시 신라로 하였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나라 이름을 다시 신라로 하였다. 에서 다시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럼 307년 이전에도 신라라는 국호를 사용했었다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부턴 제 생각입니다. 서기 262년에 김씨가 왕을 이어받았고 그 후 신라라는 국호를 사용하다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른 국호로 변경했고 서기 307년에 다시 신라라는 국호를 사용한 듯합니다. 삼국사기에 많은 내용이 삭제되었다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마한이 멸망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마한이라는 나라는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기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양서 동이열전 설을 보시면 동이 여러 나라 중에서 조선이 제일 강대하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동이에는 여러 나라가 존재했다는 내용입니다. 기사 내용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위나라 때는 조선 동쪽의 마한, 진안 등이 대대로 중국과 왕래하였다. 진나라가 양자강을 건너간 후부터 바다를 건너온 동방의 사신으로는 고구려, 백제 등이 있었는데 이 기사를 보시면 위나라는 고조선이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전국시대인 기원전 403년에 존재했던 위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한은 전국시대인 기원전 403년에도 마한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진나라는 서기 265년부터 서기 420년까지 있었던 나라입니다. 대요수도 아니고 양자강을 건넜을 뿐인데 고구리와 백제가 사신을 보냈을까요? 진나라에서 양자강을 건너니 고구리와 백제가 찾아오다. 말이 안 된다고 보입니다. 자기네 땅을 자기네들이 건넜는데 왜 고구리와 백제의 사신이 찾아올까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진나라와 고구리 백제가 가까워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자강 어느 위치를 건넜을까요? 제 생각엔 사천성에서 호북성으로 진출을 했다고 보입니다.
진나라에서 양자강을 건너니 고구리와 백제가 찾아오다. 이 말이 더 현실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사마는 대방 남쪽에 있다고 말하는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나와 있습니다. 하는 대방의 남쪽에 있고 동쪽은 바다이며 남쪽은 외와 접경하니 면적이 사방 4천리쯤 된다. 얘는 남쪽으로는 진안과 북쪽으로는 고구려, 옥저와 접하였고 동쪽으로는 대에 닿았으니 이 기사를 보면 신라 북쪽에 예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인들은 어디서 어떻게 사라졌을까요? 삼국사기 신라본기 남해 차차홍 16년 서기 19년에 북명 사람이 밭을 갈다가 예왕의 도장을 얻어서 바쳤다. 라는 기사가 딱 하나 있습니다. 서기 19년 전에 언제 적인지는 모르지만 예국이라는 나라는 존재했었고 예국이 멸망한 후 그 유민들을 예인으로 불리워졌을 거라 생각됩니다. 신라의 서쪽에는 백제가 있고 북쪽에는 예인과 낙랑국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예라는 국호는 동이족의 크나큰 하나의 제국이었고 예국이 멸망하고 마한이 들어서면서 지난 사람들을 마한의 동쪽에 살게 하여 예인과 접해서 살아가야 했을 것이고 예인의 수많은 침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예인의 침략은 적은 수의 병사로 인해서 약탈을 기본으로 하고 한 지역의 부족으로 여겨지는 곳에서 공격을 했다고 보입니다. 신라본기에서는 예인의 기사 내용은 없습니다. 예인이 외인으로 불리워졌다라고 하면 신라의 북쪽 주변에 퍼져 있는 예국의 유민들이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신라를 공격한다면 신라본기에는 외인의 침략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외인으로 표현한 것은 해적이나 산적 등을 말하는 듯한 통설적인 말인 듯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인은 신라의 북쪽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외국이라고 표현하는 곳은 신라의 남쪽에서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보입니다. 해적인들과 해적국으로 표현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산에서 숨어서 약탈하는 사람들을 산적이라고 하고 바다에서 배를 타고 다른 배들이나 바닷가 마을을 약탈하는 사람을 해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에는 해적과 산적을 어떻게 말했을까요? 산에서 부족으로 살아가고 국가의 소속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을 말갈이라고 표현을 했을 가능성, 그리고 바다에서나 큰 강, 큰 호수 등지에서 모여서 생활하는 부족민들이 다른 곳을 약탈하는 것을 그들은 외라는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서 갑자기 나타나 약탈을 해가는 그 사람들, 외인이 쳐들어왔다란 이 기사들을 보면 장소 안 가리고 여기저기에서 출현을 합니다. 해적이 숨어 살다가 여기저기 몰래 쳐들어가서 약탈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타레이사금의 출생지는 다파나국이라고 합니다. 외국의 동북으로 천리에 있고 여국도 나옵니다. 여기서 외국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다파나국이 어디인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외국은 예인들을 외인으로 불리워졌을 것이고 삼국사기에서는 이 외인을 외국으로 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성계 조선에서 제 가능하면서 외인이나 외국이나 똑같다고 생각하여 외국으로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은 외인이었다. 그럼 외인의 동북쪽 천리에 떨어진 곳에 다파나국이 있고 그 왕은 여국의 딸과 결혼을 하여 낳은 아이가 석탈의 이사금이고 석탈에는 다파나국에서 도망을 하여 신라에 들어와 박혁거세의 눈에 들어 총애를 받다가 62세의 신라왕에 오르니 자신을 버린 다파나국을 공격해서 신라의 영토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1세기의 동신라가 존재하고 서신라도 존재하게 되어 동신라가 바다로 인해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 왕족들이나 높은 귀족들이 한반도로 넘어가서 관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왕족은 박씨이고 높은 귀족에는 수많은 황후가 된 김씨들이 였을 것이고 신라의 육부의 귀족인 이씨, 최씨, 정씨, 손씨, 배씨, 설씨의 집안에서 많이 넘어가 한반도 남부 지역을 관리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한반도에는 신라의 성씨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백제의 성씨를 쓰시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백제의 8대 성씨는 사씨, 연씨, 협씨, 해씨, 진씨, 국씨, 목씨, 백씨가 있습니다. 한반도에도 백제의 성씨가 있지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성씨라고 말하는 3대 성씨, 박씨, 석씨, 김씨가 있습니다. 한국의 3대 성씨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만 석씨는 다파나국의 왕족 성씨이기 때문에 한반도 고유 성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무덤 양식, 유물들이 통일이 되어 있지 않고 지역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신라에서 넘어간 육부에서 정착한 지역의 특색이라고 보이고 금관과 금동관의 출토지를 보시면 이를 이해하기 좋습니다. 무령왕릉과 능산리사지 석조사리감, 유물에 백제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무령왕릉에는 왕의 무덤인데 왕관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무령왕릉의 미스터리입니다. 능산리사지 석조사리감에 나오는 백제창왕 13년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백제의 공주의 이름이 석조사리감에 적혀 있습니다. 그 공주는 위덕왕의 누이로 알려졌고 위덕왕의 아버지인 성왕의 딸인 정혜매형 공주라는 문구가 있어 정혜공주라고 알려졌습니다. 위덕왕의 누이 그리고 위덕왕의 아버지인 성왕, 성왕의 딸 정혜공주, 이곳에 미스터리가 존재합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성왕 31년 7월에 신라가 동북 변경을 빼앗아 신주를 설치하다. 성왕 31년 10월에 왕의 딸이 신라로 시집가다. 성왕 32년 7월에 성왕이 죽다. 31년에는 신라가 백제를 공격했습니다. 그 후 3개월 만에 왕의 딸이 신라로 시집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기서 친선을 맺기 위해서 공주를 시집 보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왕이 신라를 습격하기 위해서 밤에 구천에 이르렀다가 신라 복병에게 당하여 사망했다고 합니다. 신라에게 자신의 딸을 시집 보내고 바로 신라를 공격하기 위해 성왕이 직접 갔다가 죽임을 당했다. 이건 너무나도 이상한 일입니다. 아무튼 무슨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적국의 사람을 사랑한 공주의 슬픈 이야기 정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겠지요? 제 생각입니다. 성왕의 공주가 신라 땅에 있는 절의 승려로 들어갔을 경우 이것이 문제가 많아 그냥 시집갔다고 포장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아무리 공주라고 하지만 사리함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곳은 사찰이 있었다고 합니다. 창왕인 위덕왕 13년, 아버지인 성왕이 사망한 지 14년 후에 이곳 사리함에 안치되었다고 보입니다. 성왕의 딸이고 위덕왕의 누이인 정혜공주는 신라 땅인 능산리 사철에 있었기 때문에 이곳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는 동신라의 땅입니다. 고려의 청자가 고무덤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중국 하북성 석가장시에서 994년도에 만들어진 사시 묘지에서 출토된 청자입니다. 중국 내몽골 진영로 고성 유적에서 발견된 창자입니다. 하나는 묘지에서 출토되고 하나는 고성 유적지에서 출토되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오래전에 고려 사람이 그 위치에 있었거나 고려 청자가 그쪽까지 수출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묘지에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물건이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란한 역사를 찾아 달려봅시다. 감사합니다.